만약에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창업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찍어보았습니다. 꼭 오늘 내용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슈퍼피 사업가 셀러 초이입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하고 싶다고 쉬워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친구들도 매일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퇴사하고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 영상만 찾아보진 않으셨나요? 저도 직장 다닐 때 매일 내 브랜드 내고 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었어요. 회사 다닐 때 12시간씩 일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이 시간을 모두 내 사업에 사용하면 금방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다가 프리랜서 사진가를 했는데 처음엔 되게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다치고 시작한 온라인 사업에 2년차에 월 매출 2억에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그냥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에 올리면 판매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쉽게 접근하긴 했지만 알면 알수록 공부해야 하는 영역들과 매출이 커질수록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꼭 이 세 가지는 알고 창업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찍어보았으니 꼭 오늘 내용 봐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소자본으로 단기간에 아무것도 몰랐던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년 만에 연봉 2억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왜 추천하는지 이유와 만약에 제가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것부터 할지 찍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 그냥 물건을 사이트에 등록해 판매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접근하는데 단순히 등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 공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의 총 단계를 생각해보면 상품 기획, 상품 소싱, 상세 페이지 제작, 상품 마케팅, 상품 발주, 그리고 반품 관리 이 단계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기획, 소싱, 마케팅만 하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배워야 할 것이 생각보다 많고 이 외에 상품을 사입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재고 관리 그리고 회계 관리 등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되면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직원이 들어오면 가르쳐주고 유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종류는 위탁 판매, 수입 판매, 제조를 해서 브랜딩을 한다거나 해외 구매 대행, 제트 배송이나 로켓 배송, 폐쇄물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그 방식에 맞는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 중에 마케팅에 관련된 공부는 꼭 온라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요즘 시대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케팅을 공부하지 않고 여러 강의들을 듣곤 했었는데 마케팅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매출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부업으로 할 분들에게는 로켓 배송 혹은 해외 구매 대행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더 큰 비전을 보고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해 마케팅을 배우고 자사모 브랜딩하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쿠팡 제트와 로켓 배송은 쿠팡에서 발주를 해주면 물건을 보내고 그 후에는 광고 관리와 재고 관리만 하고 CS와 주문 관리 배송 등은 쿠팡에서 해주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기 쉽고요. 높은 수수료 때문에 마진은 줄어들겠지만 쿠팡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산이 느린 편이라 매출이 늘어갈수록 선정산은 필수인데 선정산까지 받으려면 선정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제트 배송을 들어갈 때 원가 최하 30%는 잡고 들어갑니다. 로켓 수수료가 20% 이상이고 광고비는 10%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단순 매출 빼기 원가가 아니라 판매 관리비, 즉 운송 비용과 사무실이 있다면 사무실 비용, 창고 혹은 포장해주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에 대해 잘 계산하고 팔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 뒤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으니 꼭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결국 나중에 부가세와 세금까지 계산해야 하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입고와 정산만 해주면 배송 CS 관리가 없어 정말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골라 국내 사이트에 올려 구매를 대신해서 수수료를 받는 판매 방식입니다. 상품만 잘 찾으면 매출을 잘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품된 물건은 손해로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의 팁은 국내에서 구하기 쉽지 않거나 국내에서 너무 비싸서 기다려도 살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지 나라면 이 상품을 해외 배송 기간을 기다려서 구매할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소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도 좋고 패션이나 야외에서 쓸만한 제품, 인테리어 제품도 괜찮습니다. 공구 제품들이나 특정 취미 혹은 비인기 운동과 관련된 제품, 틱톡이나 SNS에서 갑자기 뜨는 제품들도 잘 관찰했다가 올리면 잘 나갔었고 한국에서 저렴하고 너무 상품이 많아 구매하기 쉬운 제품은 안 됩니다. 닥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해외 구매 대행을 나라면 어떤 제품을 해외를 통해서 살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하나하나를 국내 소싱을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등록하면 소싱을 하는 실력이 올라갑니다. 저는 맨 처음 구매 대행을 병행할 때 한 주에 몇 가지 제품들만 골라서 올렸고
모든 제품들이 다 잘 팔렸습니다. 이 두 개가 조금 쉬운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소비자에서 판매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상품들을 찾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욕심보다는 점차 성장해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도 꾸준히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개 팔다, 그 다음에는 5개, 그 다음에는 10개, 그 다음엔 월 매출 2억에서 3억까지 순차적 계단식 성장을 했습니다. 6개월은 무기를 쌓고 있구나라는 성장감과 하나씩 팔린다는 재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매출이 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끝나고 퇴근 시간을 투자해 공부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람마다 장점과 재능이 다르고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하나하나 공부해보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해보면 좋습니다. 저도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마케팅이어서 다른 부분은 빠르게 진행하고 마케팅에 힘을 쏟습니다. 모두 같은 걸 배워도 좋아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랑 잘 맞는지 조금씩이라도 겪어보시고 처음에 6개월은 이렇다라 매출이 안 날 수도 있고 생활비를 빼고 다시 재투자할 상황도 생기고 매출이 낮다가도 스마트 스토어와 팡에 의존하다 보면 각 플랫폼의 정책에 의해서 매출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 6개월 동안은 거의 매출이 2천만 원 정도였고 그 후에 제품을 잘 기획하고 선택해서 콘텐츠 점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 점점 큰 꿈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월 1억만 팔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억을 넘기니 2억, 그 다음에 목표가 또 생기고 아는 것이 늘어가니 온라인 사업을 한 것이 더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면서도 물건이 팔리고 돈이 벌리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요. 쉽게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리와 판매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열심히 실행하기만 하면요. 1년이 지나니 노하우도 생기고 매출을 꾸준히 내주는 상품들도 생기기 때문에 직원을 뽑고 어느 정도 내 일을 위임해 줄 수 있어서 조금은 편해집니다. 그래서 꼭 모두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위임을 통해서 내 시간을 확보해야 제가 잘하는 거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마케팅 공부를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먼저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 경쟁으로만 물건을 팔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상품이 저렴하게만 팔면 살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당 너무 작은 마진을 남기고도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박리담의 형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정말 한 제품당 수십만 개 이상 팔지 않는 이상 고생은 내가 하고 뒤로 열어보면 적자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원가율이 가장 중요하며 2배 마진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나보다 더 큰 자금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한 후 내 상품보다 저렴하게 팔게 되면 생존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의 마진만 보고 팔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품도 2배 비싸게 팔지만 더 많이 팔기도 합니다. 이게 기획력과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의 힘입니다. 한 상품 한 상품을 기획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고 쌓이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브랜딩과 자사몰 등 쌓이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너무 저렴한 제품, 마진율이 안 좋은 제품, 브랜딩으로 갈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없는 제품은 하지 말아야 하고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을 기획해서 팔아보고 그 감을 익힌 후에 사입이나 제조로 넘어가야 합니다. 직감으로 상품을 선택하거나 광고를 집행하고 이 정도면 남았겠지 하면서 넘어가지 않고 숫자랑 친해지며 매출과 이익, 세금적인 부분도 세세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저렴하게만 팔다 보면 고생만 하고 남는 것도 없어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남는 것이 없다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셀러는 상품을 기획하고 타겟을 정해서 그에 맞는 마케팅을 하고 그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판매합니다.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일 10개씩 상품을 등록을 하며 뭐 하나는 팔리겠지라는 마음으로 상품을 등록만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원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가와 실제로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 광고비, 세금 등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기록하고 매주 성과 관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해야 하며 효율이 좋은 광고가 있다면 발전시키면서 효율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에 세금을 내고 적자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1년차 때 무모하게 했다가 손해를 많이 받고 지금 돌아가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2년이 넘어가니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판매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물건을 소싱하거나 판매하는 노하우도 쌓이니 더 재밌어졌습니다. 지금 시작하게 된다면 무조건 온라인 사업 관련 10권의 이상의 책을 읽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하고 나서 하나씩 읽기 시작했는데 좋은 인사이트가 되어주고 본질을 강화해줬습니다. 사업의 기술은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매년 변하고 바뀝니다. 본질을 공부하지 않거나 기술만 배우게 되면 기술이 사라지는 순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본질을 강화하기 시작한 후 온라인 시장 로직 변화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까지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세금 혜택 부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은 절세하고 아까운 돈을 낭비하지 않은 것도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처음에 작은 액세서리를 제작하여 판매했었는데 저가형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100개가 나가도 순수익이 적었습니다. 포장은 1시간 이상 하는데 수익이 적으니 힘이 나지 않고 지쳐만 갔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면 절대 저렴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턱대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소싱하는 게 아니라 판매할 제품들 상단에 있는 제품들을 보고 내가 이곳에서 판매를 했을 때 이 물건들보다 차별점이 있는 제품을 찾아서 소싱할 거예요. 어떤 불편함과 욕구를 갖고 사람들은 상품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에 어울리는 제품을 찾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이나 상품을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온라인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